조금 취했다. 혼자 마신 게 몇 년 만일까 생각해 보았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 정도로 오랜만이라는 뜻이다. 술을 마시는 동안 한심하게도 말을 건네는 남자 하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불을 켜자 안쪽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창에 달린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니시구치 니미에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창 쪽으로 다가갔다. 짧은 청치마와 청재킷, 그 속에 입은 빨간 셔츠, 자신에게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다. 옛날 옷을 꺼내어 억지로 젊게 입어 보았지만 그저 보기 흉할 뿐이다. 그 고등학생들도 보나마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커튼을 닫고 옷을 되는 대로 벗어 던졌다. 속옷 차림으로 화장대 앞에 앉았다. 윤기 하나 없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눈에도 반짝임 같은 것은 없다.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보내면서 막연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여자의 얼굴. 가방을 끌어당겨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화장대를 향해 연기를 뿜어낸다. 부연 연기에 가려 얼굴 윤곽이 흐려졌다. 늘 이렇게 보이면 좋을 텐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잔주름이 보이지 않아서다. 조금 전 그 아파트에서 뜻하지 않게 보게 된 음란한 영상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한번 같이 가볼래?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만날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봐야 무슨 재미가 있니? 걱정 마, 재미있을 테니. 가끔은 젊은 남자도 만나야지. 안 그러면 더 빨리 늙는다. 직장 선배인 가와타 가지코가 그렇게 말한 것이 그제였다. 평소 같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미에의 등을 떠미는 것이 있었다. 이쯤에서 자신에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주저하면서도 가즈코의 권유에 따랐다. 가즈코는 그날 유난히 말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나미에는 도망쳐 나오고 말았다. 그 이상한 세계에 몸을 맡기고 있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여자 냄새를 풍기며 교태를 부리는 그녀들의 모습에 속이 울렁거리는 불쾌감을 느꼈다. 죄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미의 자신은 그런 유의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벽에 걸린 달력으로 눈을 돌렸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이다. 쓸데없는 데에 귀중한 휴가를 쓰고 말았다. 니시구치 씨, 어제 데이트 있었다면서? 빈정거리듯 그렇게 물어댈 상사나 후배들의 표정을 상상하자 나미에는 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일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자. 그리고 곧장 일을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말을 걸기 어려울 것이다. 자명종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맞춰 놓았다. 시계, 브러쉬를 집어들고 머리를 두세 번 빗어내리다 멈췄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퍼뜩 놀라 옆에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을 뒤졌다. 그러나 찾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아차, 나미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래도 깜빡 두고 온 것 같다. 그것도 아주 곤란한 장소에. 그것은 손목시계였다. 값비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이 어디든 부담 없이 차고 갈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러다 애착이 생겼다. 그런 시기였다. 그래,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다. 하고 기억이 났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무의식 중에 늘 하던 버릇대로 풀어놓았다. 그러고는 깜빡한 것이다. 그녀는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가와타 가즈코에게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료지라는 청년에게 연락할 수 없다. 물론 내키지도 내키지 않았다. 도중에 와버린 것에 대해 가즈코가 한마디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다이얼을 돌렸다. 다행히 가즈코는 집에 돌아와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나미에라는 것을 알자 어머 하고 뜻밖이라는 듯이 놀란다. 약간은 비웃는 듯한 울림도 있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왠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래 괜찮아. 가즈코의 말투는 가벼웠다. 내게는 아무래도 무리였나 봐.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미안해. 그만한 일에 도망치다니 겁은 많아가지고 나미에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저 실은 나미에는 시계 얘기를 꺼냈다. 세면대에 두고 온 것 같은데 못 봤느냐고. 가즈코의 대답은 못 봤는데였다. 누가 봤으면 내게 말했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맡아두었을 텐데. 그래요? 거기다 두고 온 거 확실해? 찾아봐 달라고 할까? 아니에요. 일단은 됐어요. 거기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다른 데도 더 찾아볼게요. 그래 알았어. 찾으면 내게도 알려줘. 네, 밤늦게 죄송합니다. 나미에는 얼른 전화를 끊었다. 한숨이 나왔다. 어쩌지? 그런 시계 따위 포기하면 얘기는 간단했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시계다. 지금도 아마 시계를 두고 온 장소가 다른 곳이었다면 깨끗이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달랐다. 그런 장소에 시계를 두고 온 것은 큰 실수였다. 다른 시계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나미에는 후회가 막심했다. 그런 곳에 가는데 왜 하필 그 시계를 찾을까? 다른 시계도 있는데. 몇 번이나 담배를 뻐끔거린 후 재떨이에 비벼 불을 껐다. 공간의 한 점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했다. 나미에는 그 방법이 무모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적어도 위험하지는 않을 듯하다. 화장대 위에 놓인 시계를 보았다. 10시 반이 조금 지났다. 나미에는 11시 넘어서 집을 나섰다.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으려면 가능한 늦은 시각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늦으면 마지막 전철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녀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요스바시선 하나조노초 역이니까 니시나가모리 역에 가려면 남바에서 갈아타야 한다.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다. 자리에 앉자 건너편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검은테 안경을 끼고 트레이닝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허접한 차림새. 30대 중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래, 이렇게 입는 게 속 편하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시 나가보리에 도착한 후 낮에 가와타 가즈코와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갔다. 가즈코는 눈에 보일 만치 들떠 있었다. 어떤 남자애가 올지 기대되네 라는 말도 했다. 나미에는 그런 말에 장단을 맞추면서도
그때부터 이미 영 내키지 않아 하는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길을 헤매는 일도 없이 그 아파트에 도착했다.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304호 앞에 섰다. 일단 인터폰을 눌러보았다. 심장이 쿵쿵거린다. 반응이 없었다.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안도하는 동시에 긴장했다. 나미에는 주위를 살핀 뒤 문 바로 옆에 있는 수도 계량기 뚜껑을 열었다. 낮에 가와타 가즈코가 거기서 보조 열쇠를 꺼내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단골이 되면 이렇게 보조 열쇠 있는 데를 가르쳐 주거든. 가즈코는 우쭐해서 그렇게 말했다. 나미에가 그곳을 손으로 더듬자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보조 열쇠를 꽂고 옆으로 돌린 후 살며시 문을 열었다. 실내에 불이 켜져 있다. 하지만 현관에는 신발이 없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살금살금 실내로 들어갔다. 낮에는 깨끗했던 테이블 위에 뭔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잘은 모르지만 자잘한 전자 부품과 계측기처럼 보인다. 스테레오나 영사기를 수리하고 있나 보네 하고 나미에는 생각했다. 아무튼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약간 불안해졌다. 그 누군가가 돌아오기 전에 시계를 찾아야 한다. 욕실로 가서 조그만 세면대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자신이 분명히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손목 시계가 없었다. 누군가 봤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왜 가와타 가즈코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고등학생 하나가 시계를 본 것 아닐까? 그리고 일부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간 것이다. 전당포에 들고 가면 푼돈이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미에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녀는 침착해지기 위해 우선 숨을 골랐다. 자신의 착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세면대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일 수 있다. 풀어놓았던 시계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아무 생각 없이 방 안 어딘가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욕실에서 나와 다다미 방으로 갔다. 다다미 방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 료지라는 청년이 치운 것일까? 그는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낮에는 떼어져 있던 장지문이 제자리에 붙어 있어 침대가 놓였던 방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장지문을 열었다. 순간 기묘한 것이 눈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텔레비전 화면이었다. 방 한가운데에 텔레비전 같은 것이 놓여 있고 화면에 뭔가가 나타나 있다. 보통의 영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화면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갔다. 이건 기하학적인 모양 몇 개가 화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모양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가운데에 로켓 모양이 있고 그것이 앞에서 오는 원형과 사각형 장애물을 비켜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나미에는 게임의 일종인가 생각했다. 그녀도 몇 번인가 인베이더 게임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화면의 움직임이 인베이더 게임만큼 원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잇따라 공격해오는 장애물을 보란듯이 비켜 나아가는 로켓의 움직임에는 자신도 모르게 빨려들 만한 무엇이 있었다. 실제로도 빨려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요. 갑자기 뒤에서 말소리가 나는 바람에 나미에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돌아보니 료지라고 불렸던 청년이 서 있었다. 아, 미안해요. 저 깜빡 두고 간 게 있어서 보조 열쇠 있는 데는 가와타 씨가 말해줘서. 당황한 나미에는 그만 횡설수설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 따위는 듣지 않는 듯 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밀치고 화면 앞에 앉더니 옆에 놓여있던 키보드를 무릎에 올려놓고 양 손가락으로 키 몇 개를 눌렀다. 곧바로 화면 속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장애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다양해졌다. 료지는 키를 계속 두드렸고 로켓이 장애물을 잇따라 비켜갔다. 나미에도 그가 로켓의 움직임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동적으로 움직이던 로켓이 지금은 그의 손가락을 따라 전후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 마침내 원형 장애물과 로켓이 격돌했다. 로켓이 커다란 물음표로 바뀌더니 이어서 화면에 게임 오버라는 글씨가 나왔다. 그가 혀를 끌끌 찼다. 역시 속도가 늦네. 이 정도가 한계인가? 물론 나미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보다는 한시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그만 갈게. 일어서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료지가 등을 보인 채 물었다. 깜빡했다는 거 찾았습니까? 아, 여기다 둔 게 아닌가 봐. 미안해. 그래요? 그럼 잘 있어. 나미에는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근속 10주년 기념 다이토 은행쇼와 지점이라. 힘든 일을 하고 있군요.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그녀의 얼굴 앞으로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 손목시계가 걸려 있었다. 이거 맞죠? 두고 갔다는 거. 순간 아닌 척 하려다가 그녀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료지는 대꾸 없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테이블 위에 슈퍼마켓 봉지가 있었다. 그가 의자에 앉아 봉지 안에 든 것을 꺼냈다. 캔맥주 2개와 도시락 하나였다. 이제 저녁 먹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캔맥주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 그래요. 그가 캔을 땄다. 하얀 거품이 튀었다. 넘치는 거품을 핥듯이 그는 맥주를 마셨다. 그녀에게는 이제 볼 일이 없다는 듯이 저 화 안 나? 내가 멋대로 들어와서 나미에가 물었다. 료지가 그녀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뭐 화날 것까지야. 그리고 그는 도시락 꾸러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때 나미에는 그 방을 나가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뭔가가 그녀를 주저케 했다. 그는 나미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데 자신은 이 청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대로 나가버리면 비참한 기분만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컸다. 도중에 빠져나가서 화나지 않았어? 그녀가 다시 물었다. 도중에? 아, 무슨 말인지 그제야 알아들은 것 같았다. 화날 것까지야 있나요? 간혹 있는 일입니다. 겁이 났던 건 아니야. 나는 애당초 내키지 않았는데 굳이 오자고 해서. 그녀가 말하는 도중에 그가 나무젓가락을 쥔 채 손을 흔들었다. 귀찮게 구는군. 아무려면 어때서. 대꾸할 말이 없어서 나미에는 입술을 깨물고 청년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런 그녀를 무시하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커틀릿 도시락이었다. 맥주 마셔도 될까? 좋을 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가 턱을 쳐들었다. 그와 마주 앉은 그녀는 캔맥주를 따서 꿀꺽 마셨다. 여기 사는 거야? 그녀가 묻는데도 료지는 말없이 도시락만 먹었다.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 갑자기 웬 질문 공세야. 그는 코웃음을 쳤다. 대답할 마음이 없는 듯 했다. 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돈이 목적이야? 달리 뭐가 있겠어. 너는 섹스는 하지 않니? 필요할 때는 참여하지. 오늘도 만약 당신이 도중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상대했을 거야. 나 같은 아줌마랑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겠네. 수입만 줄었지. 건방지기는 그래봐야 어린애인 주제에. 뭐라고? 료지가 나미애를 노려보았다.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봐. 나미애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빛이 험악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 눈빛에 주눅든 것처럼 보이기는 싫었다. 아줌마들 놀이 객감이나 하면서 좋아하고 말이지. 상대가 만족하기도 전에 사정하는 거 아닌가 몰라. 료지는 대꾸 없이 맥주만 마셨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가 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가 싶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짐승처럼 날쌔게 그녀를 덮쳤다. 뭐하는 짓이야, 비켜! 료지는 나미애를 다다미 방으로 질질 끌고 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다미의 등을 부딪힌 나미애는 숨을 쉬기 힘들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덮쳐왔다. 청바지 지퍼는 이미 내려져 있었다. 어디 한번 해봐. 나미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꽉 잡고 페니스를 그녀 앞에 불쑥 들이밀면서 그가 말했다. 손이든 입이든 어디 한번 해보라고. 아랫도리를 사용해도 좋고 금방 사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라니까. 그의 페니스가 불끈불끈 발기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핏줄이 울룩불룩 움직였다. 나미애는 두 손으로 그의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얼굴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왜, 어린애 구출라서 겁먹은 거야? 나미애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신음하듯이 말했다. 그만해, 미안해. 몇 초 그녀의 몸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눈을 떠보니 그가 지퍼를 올리면서 테이블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다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젓가락의 움직임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미애는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심장이 여전히 쿵쿵거렸다. 옆방에 있는 얘의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게임 오버라는 글씨가 지금도 여전히 떠 있었다. 왜?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팔리는 것을 팔고 있을 뿐이야. 팔리는 거. 나미애는 일어서면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역시 늙었나 봐. 그리고 그녀는 다시 현관 쪽으로 향했다. 아줌마! 그가 그녀를 불렀다. 나미애는 신발을 신으려고 한 발을 들어 올린 자세 그대로 뒤를 돌아보았다. 괜찮은 일이 있는데 끼지 않을래요? 괜찮은 일? 팔릴 만한 것을 파는 일. 그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대답했다.